개념편 책 페이지 83페이지 봐보세요. 다문 조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다문 조건은 세 가지가 존재를 한다. 마치 합동 조건과 똑같은 SS 닮음과 그 다음에 SAS 닮음과 AXA에서 중간에 S가 빠진 AA 닮음. 여기서 S는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변의 길이 간에 일정한 길이의 비를 갖는 경우를 이제 S라고 이야기를 하죠. 각도 같은 경우에는 각이 두 개만 같으면 기본적으로 세 개의 각이 모두 같게 돼서 조선시청은 특정 축소를 이용해서 갖춰질 수 있는 합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바로 닮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합동처럼 두 형식이 수학적으로 닮은 관계가 맞는지, 그러니까 명백하게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니라 성편한 축소를 했을 때 합동이 완성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닮음으로 판정이 되면 특정 대응변의 길이를 이등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원리였죠. 단적으로 여기 있는 요 1번을 보시면 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은 닮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각형의 모양을 비춰 봤을 때 각각의 대응변이 이렇게 절반이 되는 일정한 비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SSS 닮은 판정을 받으니까 이제 나는 거기서 뭘 알 수가 있다? 세 개의 각도도 이제 대응방이 서로 똑같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닮음에서는 각도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2대1로 일정하니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SS 닮음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각도가 똑같다는 저기 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약간 그 협동에서 살짝 확장한 버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필수 문제 1번에서 6개 삼각형이 놓여져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할 거는 눈대중으로 좀 비슷하게 생긴 애들을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가 나눈 관계인지 알아볼게요. 지금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게 요 녀석과 요 녀석인데 일단 두 변사의 끼임각이 20도로 똑같죠. 그럼 만약에 그 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B가 그러니까 그 B라는 거는 얘하고 얘를 의미하지만 얘네 둘 안에서의 B가 같은 것도 역시 유효하기 때문에 자, 이 끼임각이 2대1이잖아요. 얘도 2대1이니까 이 빨간색 동그라미 두 개는 서로 SAS 닮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닮은 관계를 이용해서 네, 뭐 기호를 써서 표현하는 거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빨간색 동그라미로 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55, 35면 여기가 자동으로 90도가 되는 거 동의하십니까? 여기가 55도가 되는 거 동의하세요? 이렇게 각도가 두 개 이상이 같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도 A의 굴곡이 완성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대응각을 찾는 거. 그러니까 왜 대응각이 그러니까 못 찾을 정도는 아니지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요 10이랑 대응각이 뭐 NO인지 MO인지 뭐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생품 안에는 10이 비례번호는 여기 55라는 대각이 있어요. 10이랑 여기 55는 서로 마주보는 짝꿍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55도가 바라보는 게 10이니까 여기서의 지금 두 삼각형의 대변은 55가 바라보고 있는 요 NO나 이 NO의 길이가 이 10이랑 그 일정한 비를 갖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대응변 관계. 마찬가지로 35도가 바라보는 게 지금 AB니까 AB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여기서도 35가 바라보는 게 5니까 그 기분이 뭐냐? 여기서는 아직 얘네들이 롯데가 경영인지는 알 수가 있다. 이건 비를 알려면 똑같이 35가 바라보는 거, 35가 바라보는 거 길이를 각각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좀 알기가 힘든 여건이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35가 바라보는 게 이 작은 삼각형에서 지금 5인데 여기서 큰 삼각형이 바라보는 게 만약에 저기 15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3배가 되는 그런 관계니까 여기 요 길이는 몇이 될까요? 지표 한번 얘기해 볼까? 여기는 요 길이는 그럼 몇이 될 것 같니? 자, 이 녀석이 되려면 35도의 짝꿍을 각각 살펴보니까 3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3배만큼, 그러니까 3대 1인 건데, B가 3인 녀석이 55도의 짝꿍이 10이면, B가 1인 녀석의 이 55도의 짝꿍은 몇일까? 요 빨간색, 저기, 사인펜의 길이는?
자, 여기서 얘가 되려면 3배를 해야 되고, 여기서 얘가 되려면 3분의 1배를 해야 되죠. 3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아시겠죠? 그래서 닮은 관계까지는 파악할 수 있는데, 닮은 비를 내려면, 대형변의 쌍을 적어도 하나는 알아야 된다니까, 그 길이를.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남은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가 4가 됐고, 4가 8이 됐고, 3이 6이 됐으니까, 일정하게 한 2배가 됐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도 SS 닮음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닮음의 조건의 응용을 봐볼게요. 자, 이 닮음이 이처럼 두 삼각형을 벽면 쪽으로 배치해서 그거를 비교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되게 도형 안에 은근슬쩍 닮음을 되게 녹여놓는 방식으로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온 그 그림이 SNS 닮음을 이용하는 데 많이 쓰이는 그림이 바로 이런 식의 닮음인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작은 삼각형과 그 작은 삼각형 바깥을 감싸고 있는 큰 삼각형을 봐보세요. 쟤는 결론적으로 닮음이 되죠.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요 각도를 감싸고 있는 게, 자, 5대 10, 그 다음에 4대 8,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저게 헷갈리면 닮음이라는 게 그 닮음비 순서를 좀 스위치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아, 저 각도를 감싸고 있는 두 변의 길이비가 5대 4네. 이 녀석들도 10대 8이네. 두 개가 비가 똑같네. 이렇게 봐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닮음은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을 하니까 이렇게 묶어둘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닮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네. 여기 안에 이제 닮음이 섞여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지금 이해가 너무 힘들게, 또 오른쪽처럼 뜯어서 옆에다가 새로 그리시는 것도 닮음을 파악하는 데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A의 닮음 같은 경우에,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오른쪽 각도 분리에서 많이 보였던 방식이죠. 여기 안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는데, 여기는 이 각도가 이쪽의 각도랑 똑같으면, 이 큰 삼각형의 입장에서 지금 이 빨간색을 X라고 해볼게요. 큰 삼각형 입장에서도 동그라미 X가 있고, 여기는 작은 삼각형 입장에서도 동그라미 X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 내부의 삼각형 V, A의 닮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닮음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B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B를 이용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주어지지 않은 그 변의 길을 계산으로 추리해낼 수 있는 어떤, 네, 그렇게 이용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방금 소개한 이 문제를 1번에서 봐볼게요. 자, 1번을 봤을 때 얼추 x를 어떻게 구하지? x가 좀 뜬금없는 길이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안에 요 삼각형과 그쪽이 굉장히 검은색 큰 삼각형과는 대문 관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요 각도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왜냐하면 작은 삼각형과 여기 겉을 감싸고 있는 요큰 삼각형이 그 공통으로 갖고 있는 여기거든요. 저 빨간색이.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것에 큰 삼각형을 하게 되면 이게 4대 9인지 4대 10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더 그 균형 관계를 찾기 쉬운 거는 이 빨간색 각도를 감싸고 있는 게 6대 4니까 얘는 4대 6이나 6대 3은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가 안 되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럴 걸 보면 되겠다. 파란색의 숫자는 간단한 정수비로 하게 되면 파란색 B는 3대 2가 되죠. 빨간색도 이 빨간색 각도를 감싸고 있는데 6대 9니까 네, 2대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빨간색 안쪽의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대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대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대문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2대 3이 되는 거죠. 2대 3. 저기 닮음비가 2대 3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어쨌든 닮음 관계라는 걸 찾아냈고 요 4에 대응되는 거. 자, 그냥 뜯어서 이렇게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안쪽에 있는 녀석이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었습니다. 이 길이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보면은 비교적 잘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뜯어서 보면 이 3대2로 같은 건 닮은 비가 아니라 좀 각도를 감싸고 있는 비였죠. 근데 우연스럽게도
닮은 비도 뭐 같은 비를 확인을 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큰 놈이랑 작은 놈의 비가 3대 2인 거가 이렇게 대응변의 관계로서 파악이 되시죠? 네. 그래서 닮은 관계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아까 소개했던 그 각도를 끼고 있는 두 변의 비가 같은 걸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게 큰 닮은 비가 아닐 수가 있으니 반드시 이렇게 뜯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닮은 비가 3대 2죠? 이 길이를 지금 문제에서 x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 대응되는 게 10이죠? 그렇다면 요 지수야, 요 10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x를 구할 수 있을까요? 10이라는 실제 길이가 갖고 있는 b가 몇이니? 큰 놈이 3이고 작은 놈이 2. 큰 놈이 b가 크겠죠? 10은 큰 놈의 길이야, 작은 놈의 길이야? 큰 놈의 길이니까 10에다가 뭘 나눠서 1을 곱하면 네, 3분의 1씩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좀 헷갈리니까 요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요 가운데 있는 요 삼각형이랑 겉에 있는 큰 삼각형이 어때요? 공통 끼임각이 어딥니까? 요 빨간색이죠. 그쵸? 요 빨간색이라는 거 다들 납득이 가시겠죠? 그래서 뭐 요거들 막 요거들 요거 막 이러면 잘 안 보여요. 막 맞지도 않고. 닮은 관계가 기인지 아닌지를 더 찾는 더 좋은 방법은 감싸고 있는 게 10대 8이니까 감싸고 있는 게 영상 5대 4점. 얘도 마찬가지로 감싸고 있는 게 지금 공원이라는 거 줬나? 그래서 감싸고 있는 게 5대 4인지를 근데 여기서는 각도 논술 써야 되는군요. 저기서는 SAS 닮음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 있는 X 자, 동그라미 X는 무슨 관계예요?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각도도 얘가 90도기 때문에 큰 삼각형 입장에서 동그라미하고 물음표가 만나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이러한 각도 논리를 위해서 물음표를 무시하는 걸 알 수가 있다. X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AA 닮은 게 이미 증명해졌어요. 그 자명해졌으니까 이제 닮은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삼각형을 뜯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직계 대변이 바로 비변입니다. 여기가 10이고 그 다음에 x가 바라보는 게 8이죠. 그래서 x가 이 동그라미 뾰족한 거고 x가 뭉툭한 거니까 이때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x가 바라보는 게 8이니까 여기가 8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각각이 바라보는 게 얘는 20인 거고 얘는 10인 거예요. 그럼 닮은비가 2대 1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요 길이는 10 플러스 x인데 내가 그 대응변인 8을 알고 있으니까 8이랑 몇을 곱해야니까 예전에 8에다가 몇을 곱하면 좋을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삼각형과 얘는 닮은비가 1대 2예요. 근데 이제 1이 가지고 있는 그 길이가 8이에요. 그럼 8에다가 몇을 곱하면 10 플러스 x가 나오는 걸까? 어, 수영아 8에다가 몇을 곱하면 되는 걸까? 2를 곱하면 되겠죠? 1분의 2 이렇게. 음, 그러니까 8이 갖고 있는 b가 1이니까 그걸 나누고 내가 알고 싶은 게 b 2자리에 대한 실제 길이니까 이걸 곱하게 되면 10 플러스 x 요 길이가 나오니까 따라서 x는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다. 자, 요거 좀 살짝 어려운 것 같아서 이제 2번 정도 좀 힌트를 드려볼게요. 여기서는 여기가 x니까 여기는 요 삼각형도 동그라미하고 x를 가지고 있고 그 겉을 감싸고 있는 요 큰 삼각형도 동그라미와 x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그 AA 닮은 게 자명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초록색 삼각형을 밖으로 뜯어내보면 동그라미가 안에 깔리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누가 누구인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가 바라보고 있는 게 O니까 여기가 O인 거고 X가 바라보는 거 모르고 그럼 이 동그라미 X가 아닌 그 나머지 녀석이 바라보는 게 X니까 나머지가 바라보는 요 길이가 X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닮은 비가 9대 5인 걸 확인을 해서 12대 X랑 같은 걸 이용해서 X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대응각 관계를 이렇게 혼선하지 않고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네. 닮은 관계를 찾은 다음에 몇 대 몇인지 대응각 관계를 잘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건 이제 AA 닮음이 아니라 SAS인데, 아까 팁을 드렸던 게, 여기가 이제 공통각이 되겠죠. 그래서, 6대 10을 해야 되는지, 6대 저기 15를 해야 되는지가 혼란스러우니까, 이때 제가 드렸던 팁은, 그냥 계급자족해라. 6대 4, 그 다음에 요렇게가 15대 저기 10이니까, 결국 핑크색과 핑크색의 비례 3대 1이 똑같으니까, 닮은 관계인 걸 알 수가 있다. 닮은 비를 알려면 뜯어내서 생각해라.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해보시면 자, 설명까지 나가고 시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해보시면 이거는 좀 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테마가 뭐냐면 직각삼각형 속에서의 그 닮은 관계인데 자, 이게 그림의 상황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편안하게 고속도를 위로 향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기하적인 상황 자체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뒷각 부분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자, 직각삼각형이 총 몇 개 들어있나요? 자, 이렇게 왼쪽에 작은 거 하나, 오른쪽에 비교적 작은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것은 총 3개의 직각삼각형이 이 그림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게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 3개의 직각삼각형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닮음입니다. 그 닮음이 왜 닮음이냐면, 자, 여기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동그라미하고 x는 더해서, 자, 보고 있니? 대표님 봐주세요. 동그라미하고 x는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죠. 그럼 x하고,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겠죠.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럼 여기도 x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도 동그라미 x를 가지고 있고, 이 삼각형도 동그라미 x를 가지고 있고, 이 삼각형도 동그라미 x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닮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변의 길이를 a, b,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c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 쪼개진 요 녀석들을 x하고 y, 그 다음에 요 보라색을 h라고 했을 때, 닮음에 의해서 다음의 관계식이 나오게 돼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A의 제곱은, 자, 이거의 제곱은 걔하고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 다시 말해서 CX예요. B의 제곱은 그나마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 그래서 CY예요. 그럼 마지막에 H의 제곱은 XY. 이렇게 세 개의 관계식을 구해낼 수 있어. 이 기본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 건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A하고 C하고 X가 쓰였으니까 자, 여기 있는 큰 삼각형과 여기 있는 제일 막내 삼각형과의 닮은 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A 대 A 대 그 다음에 X는 이게 무슨 말이야? 90도의 짝꿍 대 X의 짝꿍은 큰 삼각형에서 이거는 저기 지수가 한번 불러보자. 큰 삼각형에서 90도 짝꿍이 길이가 뭐예요? 어, 이, 아까 그 대변 대각관계 기억나니? 어, 여기 가장 큰 삼각형 보여? 네. 거기서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몇이야? X 플러스 Y. 그 x 플러스 y를 여기 c라고 표현해놨지? 네. 그래서 여기가 90도의 짝꿍 대 x의 짝꿍은 90도의 짝꿍이 여기가 c이고 그 다음에 큰 삼각형에서 x의 짝꿍이 누굴까? 서연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례식을 세우고 있는데 자, 이러한 관계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례식을 세우고 있어. 근데 그 비례식은 대응변 그 순서가 잘 나가리가 맞아져야 돼.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요 막내 삼각형에서 90도의 짝꿍이랑 X의 짝꿍을 불러낼 거야.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A, 그 다음에 X가 바라보고 있는 스몰 x. 그렇게 썼어.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는 큰 삼각형에서 똑같이 90도의 짝꿍변, X의 짝꿍변을 불러볼 거라고. 그 방금 지수가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이 요거니까 C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럼 스몰 x가 바라보고 있는 변은 뭐니?
A 이렇게. 자, 요거 지금부터 돌아가면서 연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요 비례식을 쓰게 되면 A제곱 CX라는 관계식이 입증이 되죠? 네. 요 논리를 좀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자, 이번에는 요 두 번째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장인물이 BCY니까 자, 요렇게 요 녀석이랑 큰 삼각형만의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Y를 건드리기 위해선 동그라미의 짝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그라미 짝꿍이랑 그 다음에 B가 필요하기 위해서 90도의 짝꿍. 자, 요 순서로 가볼게요. 동그라미 짝꿍이랑 90도의 짝꿍, 그리고 삼각형 3형제 중에서 둘째하고 큰형님, 을 가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시작해볼게요. 이 중간 크기의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의 짝꿍은 Y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0도의 짝꿍은 누구인지 윤치가 한번 얘기해볼까? 이 중간 크기의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짝꿍의 길이는 누구예요? 아, 저기 90도의 짝꿍은 누구예요?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 가장 큰형님 삼각형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저기 예주한테 물어볼게. 큰형님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의 짝꿍이 누구입니까? 뭐라고? 네, 좋습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 그다음에 도영이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큰 삼각형에서 90도의 짝꿍이 누구입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다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하면 증명이 끝나고 B제곱은 C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번 저렇게 비례식을 쓸 수가 없어요. 비례식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을 한번 이렇게 유도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바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비를 캔슬시키고 궁금한 녀석을 곱하는 이렇게 좀 약간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까지만 더 해볼게요. 자, 자, 그다음에 h제곱 xy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세 명이잖아요. 지금 막내, 둘째 크기, 셋째 크기. 그럼 얘네끼리 그 분계식이 몇 개 나오겠니? 하나, 둘, 세 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큰형님은 지금 계속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 동생 두 명끼리 비례식을 하면 되죠. 등장인물이 x하고 나오니까 자, x하고 h니까 자, 동그라미의 짝꿍이랑 그 다음에 x의 짝꿍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막내 요 부분에서 동그라미는 h가 되겠고 x의 짝꿍은 x가 되겠죠. 그럼 둘째에서 동그라미 짝꿍은 y가 되겠고 그다음에 x의 짝꿍은 h가 되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기하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라고? 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유사관계주의, 짝퉁주의. 자, 이렇게 생긴 학교에서 수선의 발을 적당히 내린다고 해서 성립되는 게 아니야. 여기가 반드시 직각이어야만 돼. 알겠어? 여기가 반드시 직각이어야 돼. 유사상품주의. 음. 자, 그럼 실전 문제 한번 적용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방금 저기, 분석해본 그 그림 상황과 비슷하면 직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 직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 직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 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관계식은 12의 제곱은 각경고 곱하기 전체. 그래서 12의 제곱은 3x 1을 버리시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저 관계식이 더럽게 싫어요. 라고 한다면 고단스럽게는 무슨 짓을 해줘야 된다? 각도 논리를 써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렇게 해서 이 동그라미를 끼고 있는 게 그 비례식을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례식을 이용해서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12 대 8은 뭐 x 대 10이다. 뭐 그런 걸 해줘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들죠. 자, 이것도 봐볼게요. 자, 이것도 6의 제곱은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니까 네, 3 곱하기 3 플러스 x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그 이제 갈라치기죠. 6의 제곱은 x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하적인 상황 자체를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정 싫으시면 뭐 하면 되겠다? 여기서 개념을 매번 새로 찾아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에서 몇 대 몇은 몇 대 몇, 그거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좀 멈춰볼게요. 86페이지까지 그 필수 문제를 포함해서 연구 문제들을 한번 일단 답을 내주실게요. 자, 3-2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방금 분석한 그 기하 상황입니다. 바로 직각삼각형의 직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작은 요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그럼 등장인물이 얘하고 얘가 있었던 관계식을 떠올려 보면 바로 요 길이와 관련된 거죠. 그 세 번째 식. 6의 제곱은 4 곱하기 x니까 x의 길이는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밑변의 길이가 13이고 높이가 6이니까 39가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음. 역시 또 요 관계식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결론 관계를 이용해서 계속 여러 가지 변의 길이를 확장을 시켜 나갔어야 됐을 거예요. 채점이 안 돼 있으면은 내가 착각을 가지고 풀었는데도 잘 푼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채점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고 틀린 거를 고쳐보지 않았거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풀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그런 유형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거 보완해서 좀 다음 시간에 다시 풀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기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시는 활용입니다. 실생활 활용. 자, 이 어떤 가로수, 나무의 높이를 구하는 거는 이제 실생활인데 얘를 수학으로 이제 들을 수는 있다는 거죠. 네, 여기 들목을 이용해서는 근데 이 구하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어떤 여학생이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여학생의 키라는 게 있을 거예요. 1.5m 정도. 근데 내가 정석적으로 요 나무의 길이를 재려면 원래 엄청나게 긴 저기 줄다리를 갖고서 재야 되겠지만, 비례식으로 이거를 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매우 효율적이겠죠? 자, 바로 이 여학생이 나무 앞에 서서 어떤 지면으로부터 여학생의 머리와 그 여기 이 나무의 꼭대기가 이렇게 일직선을 이루게끔 하는 그 지면의 위치를 그리고 그 각도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수학으로 데려보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닮은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나무의 높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직각삼각형의 닮음은 여기 공통각이 있으니까 AA 닮음이 되겠죠. 여기는 요 삼각형과 여기는 이 큰 삼각형 말이에요. 그럼 닮은 B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동그라미하고 직각이 아닌 여기는 요 2와 여기는 요 8, 즉 닮은 B가 1대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문경 학생을 보니까. 그러면 여학생의 키가 1.5인데 1.5가 가진 B인 1로 부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B인 4를 곱해주게 되면 그 나무의 실제 높이가 6m라는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줄자가 길어봐야 3m인데 6m짜리면 재기도 힘든데 이렇게 비례식으로 간단하게 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활용을 좀 되도록이면 많이 보면 사다시를 힌트 정도만 들어볼게요. 역시 여기는 한강이 다른 강들에 비해서 강의 폭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강의 규모를 보고 되게 놀랍답니다. 한강의 폭을 잴 때도 그걸 줄자로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강폭의 변호를 이용해서 재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역시 이것도 내가 잴 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이제 변을 따라서 직각삼각형을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것과 연장을 해서 그 삼각형의 규모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라고 x라고 하고 막곱지가 동그라미 x라고 하면 지금 13은 x의 짝꿍이에요. 1.5는 동그라미의 짝꿍이에요. 근데 x의 짝꿍이 52니까 다시 말해서 14대 52. x의 짝꿍들을 보면은 닮은 비율이 1대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싶은 이 강의 폭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짝꿍이니까 7.5에다가 4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답변지 구해보는데, 그 다음에, 종이접기. 종이접기는 우리 이등분상 처럼 나올 때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 가볼게요. 이 접어서 올라간 이 종이의 실체는 이걸 그냥 우리 표현상 그림자라고 할게요. 잔심. 이 단상은 생동이죠. 이 점선 부분에 있던 녀석이 여기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생동이 길이는, 자, 이 길이는 뭐 1번이라고 하면 여기로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하면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직관적인 거야. 그치? 자, 다 보이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도가 똑같다 보니까 얘네는 잔상과 이제 합동이 될 것이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각도가 똑같은 지금 이제 주인공은 얘네죠. 얘네하고 이 핑크색 빗금 길이가 또 논리에 의해서 닮음이 되는 걸 이용해서 역시 또 찾을 수가 있겠죠. 또 그냥 각도 논리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쓰이죠. 각도 논리가 뭐였어? 여기서 90도가 되는 그 동그라미 X가 점점 번져 나가는 거. 어, 역시 정사각형에서 접었을 경우에도 여기는 점선 부분과 접혀진 부분이 똑같다 보니까 네. 여기서는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가 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요 CF하고 DB가 어디예요? 얘하고 얘가 그 AA 닮음이 저기 되는 그런 그림인 거죠. 자, 얘는 왜 AA 닮음이 될까요?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는 이제 60도가 될 거고 색칠 동그라미하고 색칠 x의 관계는 더해서 120도가 되는 관계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또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x가 될 거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각도 논리가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더해서 120이 되는 이런 각도 논리로 역시 각이 번져 나가면서 닮은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도 논리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딱 명시가 되어 있진 않은데 되게 많이 쓰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니? 그 도형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그 닮은 관계를 우리가 그 캐치를 해내는 게 관건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닮음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있어서 지금 닮음을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이게 보이는 건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너네가 중학교 2학년을 도하고 중3, 고1, 고2, 고3 이렇게 갔을 때 이런 도형이 주어지면 여기 안에서 닮음을 나눠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1번이면 여기도 1번, 여기가 2번이면 여기도 2번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 직각삼각형이죠? 얘가 동그라미 X, 동그라미형 X는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 여기가 X가 되겠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도 논리를 스스로 펼쳐줘야 되고, 자, 8cm는 X의 친구예요. 4cm는 X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이 1대1 닮음이니까, 자,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는 6이 되겠죠.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한정된 조건을 가지고 닮음이라는 함축된 조건을 가지고 이제 많은 조건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일단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이런 방식으로 조건을 확장시키는 게 이러한 기하 파트 이런 도형을 기하라고 하는데 이 기하 파트의 핵심 역량이다. 자, 잘 보세요. 자, 우리 지금 처음에 알고 있었던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알려준 건 요거밖에 없었는데 뭐 4cm다, 8cm다 요거밖에 없었는데 막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닮음이나 여러 가지 그 선배를 써보니까 이렇게 가게 됐죠. 저희가 6cm고 저희가 3cm고 진짜 수준까지 다르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 3, 4, 5니까 5의 3종이기도 하니까 뭐 요 길이도 다 알 수 있고 이렇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3, 4, 5니까 여기 10이 될 수 있고 그냥 루트 배우면은 이제 피타고라스 루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조건을 확정시켜 나가는 게 이제 수학에서 난이도 중 정도 되는 문제들을 푸는 기본적인 핵심 역량이다. 네, 이런 표현들 요거는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닮음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방해보게 됐어요. 자, 평행선을 닮음만을 들여오는 닮음의 보따리다. 마찬가지로 닮음 관계가 형성되면 걔는 평행선을 부릅니다. 평행선과 닮음은 서로 얽혀있는 관계예요. 평행선 때문에 닮음이 많이 나왔었죠. 닮음이 되면 평행선이 되는 겁니다. 자, 얘도 역시
그, 그리고 억각 동위각은 저기 평행이 아니더라도 존재 자체는 해요. 다만 걔네들이 같지가 않을 것 뿐이지. 자, 얘네도 보시면, 자, 얘네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여기가 막곱지각이니까, 이렇게 4대 8, 2대 1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자, 이렇게 다시 가볼까? 이거 억각이잖아요. 동그라미가 8이고, 동그라미가 2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면 여기도 억각이죠. 이렇게. 억각이 헷갈리나? 이렇게, 이런 상황 보시면은, 아, 이 상황 보시면 되겠죠? 약간 여기 역시 x의 짝꿍도 1대 4니까, 이 2번은 닮음이 되겠죠? 이렇게. 닮음이 되니까, 얘네들이 평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평행인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억각, 동위각이 같으면 평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여기가 6이면 여기가 4예요. 그래서 2대 1이 되면 되네요. 근데 여기는 3대 1이니까 얘는 나열이가 되겠죠. 평행선은 닮음을 부른다. 닮음 관계면 평행선이다. 자, 여기가 3이면 여기는 저기 9가 되겠고, 여기가 2면 여기는 10이 되니까, 네, 이것도 역시 닮은 관계 자체를 볼 때는 요 관계에 대해서 끼인 각이 10대 9인데 여긴 3대 2니까 닮은 관계가 기다 아니다를 볼 때는 이런 거 되게 좋다고 했었죠.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10대보다 3대 2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응이 되는 변을 찾는 게 힘들다 보니까 닮음이 맞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이런 방법이 되게 좋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그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은 이 동그라미랑 각에 대해서 작은 삼각형은 3대 2가 있으니까 얘도 3대 2가 되니까 닮은 관계인 거는 확실히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여기가 2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니까 1대 1, 1대 1이니까 역시 여러 방식으로 닮음이니까 평행선인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이 정도까지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번 요 테마까지 해볼게요. 요거는 별표를 3개 정도 박아주세요. 왜 별표를 박냐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얘를 써내려 줘야 돼요. 자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각의 이등분선은 요거 대 요거는 뭐 요거 대 요거다 이런 비율 관계인데 얘는 이 내각의 이등분선은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기억을 해요. A라는 내각을 이등분했잖아요. 근데 이 외곽의 이등분선은 이걸 살짝 기억하기 힘들어 하셔서 이거를 쉽게 기억하는 그러한 저기 언어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등분선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등분선. 이 각을 두 개 똑같은 걸로 쪼개는 요 하늘색을 이야기를 해요. 그쵸? 이거는 이제 내각을 쪼갰으니까 이 하늘색이 내각의 이등분선일 거고요. 여기서는 요 하늘색이 외곽의 이등분선일 거예요. 외곽이 뭐였죠? 한 내각에서 변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그 연장선과 이루는 각을 외곽이라고 했는데 자, 제가 이런 단어를 써볼게요. 이등분선의 시작점, 이등분선의 끝점 이렇게 말이에요. 이등분선의 시작점, 이등분선의 끝점. 그러면 나머지 삼각형의 두 꼭지점을 내가 지금 이등분선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 이 들러리라고 부를게요. 들러리. 들러리 1, 들러리 2. 자, 여기도 들러리 1, 들러리 2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이러한 주석으로 인해서 이 비례식을 저기 여러분들이 외워졌습니다. 시들 1대 시들 2는 끝들 1대 끝들 2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들 1대 시들 2는 끝들 1대 끝들 2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필기를 해주시길 정보 드릴게요. 이 필기가 아래서도 똑같아요. 이등분선의 시작점에서 들러리 1대 들러리 2는 이등분선의 끝점에서 들러리 1대 들러리 2와 같다는 겁니다. 자, 요 다음으로는 왜 이런 게 성립이 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유도 과정에 아마 여기 있을 텐데, 네. 자, 요거를 좀 필기를 해주세요. 자, 이러한 표시 하나만으로 내각의 이등분선이든 외곽의 이등분선이든 거기서 발생되는 그 비례식을 되게
단순에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 검은색으로 다 유축되거든요. 검은색 글씨로. 자, 그럼 지금부터 적을 시간 드리고 적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숙제는 숙제 공부를 하면 두개 이등분선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표는 저기 책이 105페이지가 되겠고 네. 그럼 필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AD가 내각의 이등분선이죠. 이렇게 여기가 3대 2니까 얘하고 얘도 3대 2니까 6이 가진 B2를 나누고 X가 가진 저기 B3를 곱해주면은 여기가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와 이렇게가 3대 4니까 6대 8의 간단한 정수율을 하면 지금 이 10이라는 거는 10이 가진 B가 몇일까요? 10은 3하고 4를 다 포함한 7이라는 B를 갖고 있었으니까 10에서 7을 곱은 다음에 이 길이의 B가 3이니까 3을 곱해주면 되는 7분의 3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대 요거가 3대 4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B는 7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이 갖고 있는 7이라는 B를 나눠서 캔슬해 준 다음에 내가 궁금한 X의 B인 3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등분선이겠고, 그러니까 외곽도 하나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외곽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거 발표 하나 쳐주시고, 이 외곽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외곽의 이등분선과 이 삼각형의 밑변의 어떤 연관선 간의 그 교점을 D라고 했을 때, 기억해 볼까요? 이등분선의 시점, 이등분선의 끝점.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찾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시들 1대 시들 2는 10대 8이니까 5대 4죠. 그래서 끝들 1 대 끝들 2가 5대 4니까 15가 갖고 있는 B인 5를 나눠주고 X가 갖고 있는 B인 4를 곱해주면 12가 나오게 되는 이런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역시도 이등분선의 시작점이 요거죠. 자, 이등분선의 끝점이 D가 되겠죠. 끝점. 그래서 이렇게 연정이 되어 있는 건데 시드로 한데 시든2.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 친숙한 비례식을 한번 써보면 시드로 한데 시들2는 x 대 6입니다. 자 끝으로 한데 끝을2는 4 대 8이 되겠죠. 그러니까 1대 2가 되겠죠. 요 비례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외곽의 이등분선의 기하적인 상황이 되게 꼬불꼬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명확한 포지션을 정해줌으로써 그 헷갈림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등분선의 시작점과 끝점. 그 다음에 얘네들, 니네들 뭐 들러리나 해. 들러리와 들러리2. 시들 1대 시들 2는 끝들 1대 끝들 2. 이렇게. 이거 이등분선 맞죠? 이등분을 하는 선, 이등분을 하는 선, 이등분을 하는 선. 이등분선의 시작점, 끝점. 시들 1대 시들 2, 끝들 1대 끝들 2.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